PDF로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글씨가 깨졌네요. 이번에 제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3학기에 올라가는데 3학기에 뭘 하려고 하는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요즘 되게 제가 업계 시장에 있다 보니까 대두되는 문제가 확장성이에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좀 자체하더라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병목으로 인한 가스비 증가나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이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일단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레이어 1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으로 따지면 이더리움 그 자체의 한계가 무엇이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부르는 거에서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만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러빌리티까지 챙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아까 열국형 발표를 듣다가 생각났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블록 사이즈가 1메가고 이더리움은 20에서 30kB를 간다고 하셨는데, 대충 중간값이 25kB를 사이즈로 잡으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TPS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니다, TPS가 아니고 블록 타임이 비트코인은 대략 한 10분 정도에 설계되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초라고 치면은 이게 대충 맞아요. 600초 동안 1메가바이트랑 15초 동안 한 25kB랑,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대충 자기들이 너무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제 블록이 전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크가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시큐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 블록 사이즈와 블록 타임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거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메가바이트의 트랜잭션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트랜잭션이 블록에 담겨서 전파되기까지 평균 시간이 10분이니까 거기로부터 TPS가 대략 한 3TPS 정도로 계산이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가스 리밋을 정해 놓고 있죠. 그래서 그 가스 리밋에 따라서 트랜잭션이 몇 개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대충 지금까지 한 7, 8TPS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3TPS나 뭐 7, 8TPS는 스케일러빌리티의 측면에서 따지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레이어 1 단에서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성능의 한계로 인하여 그 트랜잭션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연산을 차라리 이더리움 바깥에서 수행하고, 그것에 대한 연산에 대한 증거만 이더리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하자라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사이드 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스테이트 채널과 플라즈마와 롤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탈릭이 최근에 쓴 글에서 비탈릭이 레이어 2 스케일링이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것을 가져오는 건데,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보려고 하겠지만 다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드 형이 라이팅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이 라이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지불 결제 채널이 많이 사용이 되죠.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A하고 B 사이에서 어떤 소액 결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0.00001 비트코인 정도 규모의 결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온체인에서 모든 거래를 다 수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수수료가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 두 당사자, 거래 당사자 간에 별도의 채널을 파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바깥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서명이 담긴 메시지만 서로 주고받다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0.123이나 0.00005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개를 뺀, 예를 들면 한 0.118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총 얘네가 채널을 닫기 전까지는 서로 그냥 서명만 담긴 거래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총 몇 비트코인이 오가면 되는지를 정리한 트랜잭션만 이제 온체인에 배포를 하고 채널을 닫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체인에서 트랜지션이 발생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레이어 2 솔루션 치고는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확장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한 2017년도쯤에 아마 이 방법이 제시가 되었을 거예요. 플라즈마라고 이제 비탈릭이 처음 제안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카막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가 아마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 아마 여기가 아마 플라즈마의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플라즈마 체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블록체인 오프체인이라고 할게요. 오프체인을 두고 거기서 이제 연산을 쭉 진행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연산을 진행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머클루트만을 이더리움에 전파를 해요. 근데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클루트만을 이제 온체인에 올리기 때문에 데이터 가용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더리움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머클루트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클루트 안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기본적으로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플라즈마 체인을 운영하는 누군가가 이중지불을 한 다음에 이중지불한 트랜잭션으로 만든 머클루트를 이더리움에 제출을 해도 우리가 그걸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플라즈마 체인에서 이제 이더리움 메인 체인으로의 출금을 시도 요청을 했을 때 그 출금 요청에 대해서 7일간의 챌린징 피리어드를 두고 그 사이에 어느 누구라도 이게 좀 멜리셔스한 사람이다라고 그 챌린지를 걸 수 있는 타임을 두고 있어요. 7일? 네네. 너무 느리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최근 사실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많이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롤업으로 많이 노선을 선을 했어요. 저번에 한때 그러니까 한 몇 주 정도 전에 세미나를 할 때 롤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롤업이라고 하는 거는 연산의 수행이 오프체인에서 일어나는 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기록 모든 트랜잭션을 올리는 게 아니고 루트만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롤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메인 체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메인 체인에서 병목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되었던 연산만 오프체인으로 빼고 나머지를 싹 다 메인 체인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가용성 문제가 없음. 즉 모든 사람들이 이 뭐 예를 들면은 모든 데이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압축된, 즉 예를 들면은 누가 누구한테 얼만큼을 보냈고 그 거래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루트가 어떻게 계산이 되었느냐가 롤업 컨트랙트에 저장이 되는데 이 롤업 컨트랙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 데이터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챌린지를 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되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이제 롤업이 지금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좀 각광받는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비탈릭이 한 말에 의하면은 현재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의 전송에 최대 45,000 가스가 소요가 되는데 이 롤업을 적용을 했을 시에는 최대 300가스 이하의 코스트만으로도 이제 토큰 전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가스 리밋 한도 내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을 담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의 트랜지션 병목이나 그런 걸 다 해소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확장성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롤업이라고 해도 그 딱 한 가지 방법의 롤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메인 체인에 올리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프로젝트에 슬라이드에 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다 담을 예정이었는데 좀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를 이제 제가 예시에 영치 롤업을 드러났잖아요. 이제 처음에 롤업이 제시됐을 때에는 이제 누구나 이 롤업 컨트랙트에 올라 있는 루트가 그래서 좀 올바른 트랜잭션만으로도 계산된 루트인가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영지식 롤업이 적용이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 루트가 제대로 실행된 결과물로 만들어진 루트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 스낙스 증명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수학적인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왜 확장성 이슈를 공부를 하게 됐느냐? 이제 최근에 이제 유정이가 발표한 논문도 이제 이더리움 2.0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제 샤딩의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해서 좀 확 빨라지게 할 것이냐나 그런 이슈가 원인이었는데, 애초에 이더리움 2.0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이유도 이제 이더리움 1.0이 이제 POW라 해서 POS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크지만 느리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롤업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보다 최소한 100배 정도의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늘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이더리움 2.0의 필요성이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도연형하고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확장성 이슈를 좀 보고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졸업 논문 주제를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